자녀 교육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자금. 자녀를 위해서라면 허리가 휘어도 기꺼이 했습니다. 내 것을 줄여도 자녀에게 더 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나중에 노후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쓴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결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부모의 노후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고 부모를 충분히 부양할 여유가 있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준비보다 먼저 또는 최소한 함께 준비해야 할 노후 자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후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후 준비가 자녀 준비보다 뒤로 밀리는 걸까요? 자녀의 필요는 눈앞에 있고 노후의 필요는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지금 당장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다음 달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노후는 20년,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으니 나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계속 밀리다 보면 정작 노후가 왔을 때 준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합니다. 30대에 시작한 저축과 50대에 시작한 저축은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자녀 교육에 집중하면서 노후 준비를 미룬 시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산의 종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자산입니다. 연금은 노후 자산의 기반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임의 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받지만 쓰다 보면 없어집니다. 연금은 작아도 계속 나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40대,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을수록 더 많이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를 위한 자산입니다. 노후에 가장 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중증 질환, 치과, 비급여, 항목.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젊을 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별도 의료비 적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전용 통장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생겼을 때 이 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의료비 절감입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이것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자산입니다. 노후에 살 곳이 안정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자금이 아무리 있어도 불안합니다. 내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면서 매달 현금이 생깁니다. 가입 시기와 조건을 미리 파악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없다면 주거비가 노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월세가 매달 고정 지출이 되면 다른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소형 주택이라도 마련해두는 것이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거 계획은 노후 자금 계획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급히 내려가야 하는 자녀 지원, 집 수리비.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장기 상품에 모든 돈을 묶어두면 급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거나 해지하면 손해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이나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노후 안전망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자산입니다. 돈은 아니지만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은퇴하면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없어집니다. 이 고립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생깁니다. 은퇴 전부터 직장 외에 인간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지역 사회활동, 봉사, 종교활동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미리 은퇴 후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우자와 대화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과 역량 자산입니다.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이 있으면 저축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더 오래 버팁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 경험이 있으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디지털 역량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것이 노후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한 지출과 노후를 위한 저축을 경쟁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냐 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기압이 낮아지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자녀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노후 준비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바로입니다. 40대라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시작하십시오. 50대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퇴까지 1015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지금 있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지출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시작하든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비어버린다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연금도, 의료비도, 주거도, 관계도, 역량도 모두 노후의 자산입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